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우리 중2 친구들 내신에 도움이 되고자 삼촌이 강의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오늘은 서아시아 통일과 재통일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볼게요. 서아시아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여기 아프리카 위쪽하고 요쪽 지역 있죠? 요쪽 지역을 우리가 주로 서아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4대 문명 지역으로 따지면 어느 지역을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옛날에 그 오리엔트 문명이라고 얘기했던 그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을 얘기를 하는데 그쪽이 이제 다 어떻게 분열이 되게 됩니다. 요런 순서를 거치면서 이런저런 나라들이 있었고 분열이 되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있는 국가들이 하나하나 다 어떻게 분열이 되었었는지는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몰라도 그게 상관이 없다는 거고 하여간 그 오리엔트 문명 지역하고 이집트가 다 깨졌으니까 얘네들이 다시 어떻게 돼야 되더라? 합쳐져야 될 거다. 그래서 이 분열된 지역을 최초로 통일한 아시리아라는 국가와 이 이후에 다시 국가가 분열되고 다시 어떻게 재통일을 한 어느 나라 페르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먼저 해볼 거예요. 마치 여러분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가 깨졌다가 진나라에 의해서 최초 통일이 되고 뒤에 한나라가 그 한나라가 만들어졌다 그죠? 그거랑 비슷한 구조로 돌아가게 돼요. 진나라도 굉장히 통치를 강압적으로 하게 되면서 나라가 망하게 된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오늘 배우게 될 아시리아도 굉장히 비슷한 구조로 갈 건데 일단 아시리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 아시리아라는 국가는요, 이 서아시아 지역을 최초로 통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기 딱딱 정해져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얘네가 서아시아를 어떻게 했다고요? 처음으로 어떻게? 최초로 통일을 했어요. 최초 통일 적어볼게요. 근데 문제는 얘네가 어떻게 최초 통일을 했냐? 군대적인 부분을 먼저 물어봐요. 일단 이 앞에는 청동기 문명이니까 청동기 문명을 때려 부수려면 제일 간단해요. 무슨 무기가 있으면 되더라? 그렇죠. 철제 무기가 있으면 되더라. 철제 무기로 무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전차를 타고 기병들이 쳐들어옵니다. 이걸 원동력으로 얘네들이 최초 통일을 했는데 자 이제는 시험 문제에 정말 많이 나오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얘네들이 최초로 통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빨리 지네가 망해버렸냐라는 문제예요. 시험 문제 빈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른바 원래 살던 땅에 있던 애들을 잡아먹어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 망한 나라 사람들을 우리가 피정복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피정복민에 대해서 어떤 통치를 하게 되냐면 굉장히 막 폭력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강압 통치를 쓰게 돼요. 무슨 통치 방식을 쓴다고요? 강압 통치. 자, 세계사를 항상 봤을 때 이런 강압 통치적인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조가 오래 유지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방식의 강압 통치를 사용했냐면 원래 자기 집에도 못 살고 다른 지역으로 억지로 이동을 해야 되는 강제 이주에 그리고 세금도 엄청나게 무겁게 물립니다. 그러면 여기 피정복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가만히 안 있지. 그래서 이 아시리아 전국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서 아시리아가 어떻게 통일한 지 얼마 안 돼서 멸망이 되었고요. 국가가 총 몇 등분 나게 된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등분이 나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아시리아에서는 더 볼 게 있다 없다. 아시리아는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여기서 이미 끝난 거예요, 얘네들은.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아시리아가 4개로 쪼개진 다음에 다시 제통이라는 국가가 나온다, 그죠? 자, 제통이라는 국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제통이라는 국가의 이름이 뭐냐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라고 부르는데 이 아케메네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를 가지고 굉장히 집착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아케메네스라는 단어 자체는 여러분 집착을 하지 말고요. 그냥 뭐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왕족이 있는데 그 왕족의 성씨가 아케메네스다라고만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개똥씨가 있으면 이 나라 왕조식으로 이름을 바꾸면 아케메네스 개똥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더 이상
그 이상의 그 이하의 의미도 없어요. 그냥 시대 구별의 의미 말고는 여러분한테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라의 기초는 어느 분이 세우시냐? 이 나라의 기초는 키루스 2세라는 분이 마련을 하십니다. 이거는 학교쌤이 가르칠 확률이 현저히 좀 낮은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패스를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세계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건국조왕을 학교쌤이 얘기하시면 그게 단원이 나오겠지만, 건국조를 얘기를 안 하시면 무조건 어느 시기 왕만 봐라. 여러분들은 전성기 시대의 왕만 보면 됩니다. 어느 시대의 왕만 보라고요? 전성기 시대. 이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누구냐? 바로 다리우스 1세입니다. 롤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롤 게임을 보다 보니까 그 롤 게임 안의 캐릭터 중에 실존 인물을 가지고 좀 컨셉을 잡은 캐릭터가 많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 다리우스 1세는 앞에 아시리아가 어떻게 망했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그 방법을 쓸까 안 쓸까? 안 쓰겠죠? 그래서 이 왕은 무슨 정책을 쓰게 된다? 관용 정책을 쓰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의 냄새를 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왕이 어떤 관용 정책을 썼을까? 자, 위에 아시리아가 망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른바 강제 이주에다가 세금을 거둔 거예요. 그러면 강제 이주 시키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냥 살게 놔둬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걸고 넘어져야 될 중요한 문제는 바로 뭐냐면 뒤에 있는 세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왕은 세금을 과하게 물릴까요? 아니면 초반에 세금을 면제를 해줄까요? 관용 정책이기 때문에 세금을 면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일 때 세금을 면제를 해주냐? 자, 우리도 왜 국방의 의무가 있어서 군대에 가잖아요. 일단 군대에 가는 병력을 실시하거나 가장 기본적인 세금만 이행을 하면 추가적으로 돈을 걷어가는 부분은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은 어떤 혜택을 주냐? 자, 첫째, 지네가 원래 살던 문화와 이른바 종교 건드린다 안 건드린다? 일절 안 건드려요. 그대로 어떻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세금 면제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안 받는 게 아니고요. 보통 왕들이 보면은 이민족 침략을 해가지고 땅을 빼앗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의 세금을 다른 지역보다 두세 배 더 징수를 해서 아예 돼지 저금통에서 돈 털어가듯이 그 나라를 다루어요. 근데 보통 전성기를 잘 이끄는 왕들은 그런 다른 민족을 돼지 저금통 취급을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이 전성기를 이끌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한무제 때도 그랬듯이 강력한 중앙집권 정치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몇 번째 시험 문제의 냄새를, 두 번째 시험 문제의 냄새를 맡아야 돼요. 이거 완전 누가 봐도 각이다. 시험 문제 각인 이야기예요. 자, 첫 번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인도 배울 때 이 제도 이야기가 아소카 왕 때 나왔고요. 중국에서는 진시황 때랑 한무제 때 나왔던 제도예요. 자, 왕이 직접 나라를 지고 다스리는 봉건제가 아닌 이런 방식을 우리가 무슨 제라고 불렀죠? 그렇죠. 군현제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지금 군현제 나온 왕 삼촌 이거 설명하면서 쭉 다 한번 읊었어요. 자, 일단은 전국에 23개의 속현을 마련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왜 경상남도, 경상북도 같은 행정구역을 23개로 만들었다는 얘기고요. 자, 각 지역에 그 지방을 다스리고 왕의 말을 전달할 지방관들과, 지방관들은 지역에서 왕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왕이 시키는 것만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지방관들이 똑바로 하는지 안 하는지 지방관들을 감시하기 위한 뭐를 파견하더라? 감찰관까지 같이 파견하더라. 근데 이 감찰관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 감찰관은 왕이 대신 보거나 듣는 걸 직접 못하니까 그걸 대신해준다 그래서 이 감찰관들을 왕의 눈, 왕의 귀 이렇게 불러요. 학교 선생님들 몇몇 분들 중에서 문제를 되게 꼼꼼하게 내시는 쌤들께서는 이 지방관, 정확하게 말하면 총독이거든요. 총독을 그 지역에서는
샤트라프라고 불렀고 요 부분까지 거론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간혹 있기는 있으세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중앙집권을 한 왕들은 꼭 이 제도를 실시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전국에 뭐를 깔더라? 그렇죠. 도로망을 정비하고 중간중간에 역을 까는 무슨 제, 역참제를 실시하더라. 지금 중앙집권하였다라는 이 단원에서 나오는 왕들 이 얘기 되게 자주 나왔어요. 자, 이때 만들어졌던 길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왕의 길이라고 불러요. 자, 요 왕의 길을 설치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왕의 뭐를 전달하고 왕의 명령을 전달하고 그리고 지역 반란 같은 거를 빨리빨리 제압해서 지역들을 통합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른바 왕이 전국을 손에 다 쥐고 어떻게 흔들 수 있게끔 제도를 전부 다 시행을 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요 꼭 지도 안에 보면은 한 줄이 나와요. 이 한 줄이 바로 뭐다? 예. 사르데스에서 수사까지 가는 왕의 길을 뜻하는 요 한 줄이 지도 안에 꼭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보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지도를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계속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도로망과 역참제를 실시하면은 어떤 장점들이 있다. 길을 통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상업 발달 유리하고요. 각 지역에 살아있는 뭐들이 문화들이 서로 이동을 하면서 융합을 하게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장사, 그 다음에 문화 합쳐지는 거, 왕의 통치가 이제 타이트하게 쪼여지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대신에 여기 왕도 통일시켜 주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슨 어 사용해야 되냐면 페르시아어를 사용해라 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 지역에서 뭐 화폐까지 통일을 시켜요. 화폐 통일에 도로망이 있어서 유통까지 잘 되니까 경제적으로 당연히 발전하기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잘 나가던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어떻게 쇠퇴하게 되었고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서양사 배우면 그리스에서 이 전쟁 얘기가 아마 나올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 나라는 국가 자체가 쇠퇴한 게 다리우스 1세의 쇠퇴와 연관이 있어요. 그리스의 조그마한 국가들이 이쪽 지역에 워낙 시비를 많이 걸다 보니까 이 그리스 지역 쪽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 사이즈 국가들 연합체하고요.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하게 돼요. 분명히 좀 따지면 원인 제공은 그리스 쪽에서 좀 깐죽깐죽돼서 전쟁이 터지긴 하는데 그때 당시에 워낙 페르시아가 국가가 컸기 때문에 웬만하면 페르시아가 진다라는 생각들을 하지는 않았었는데 놀랍게도 이 전쟁에서 누가 패배하게 되더라? 페르시아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패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거의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내르막길을 걷게 되고요. 그리스는 반대로 어떻게? 예, 오르막길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두 나라의 운명이 크로스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각 지역에 있던 샤트라프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지방 총독들의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국가가 굉장히 쇠퇴가 돼버리게 되죠. 이 쇠퇴돼버린 국가를 나중에 그리스 지역에도 이제 통일국가가 나타나거든요. 그 통일국가를 마케도니아라고 부르는데 약해져 있는 거대국가 페르시아를 마케도니아, 그리스 통일국가 이름입니다. 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여기를 먹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페르시아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무슨 왕조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리아는 사실 문제가 나오는 게 거의 홀드입니다. 물어보는 게 거기서 거기에요. 왜냐면 얘네들은 어떻게 통일했다가 그렇게 빨리 망했는데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게 거의 시험 문제 주면은 여기 나와 있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다리우스 1세가 실시했던 관용정책 그리고 중앙집권책 이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나와요. 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 사이즈가 작지가 않은 게 여기 지중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쪽에 인더스강 지역까지 굉장히 큰 대제국을 건설한 국가이다 보니까 얘네도 시험 문제에서 대제국이다라는 단어가 심심찮게 나와요. 근데 그 국가의 범위를 어느 바다에서 어느 강까지 여기 지금 적어놓은 것처럼 지중해에서 인도양까지가 영역이다라는 말이 간혹 나와요. 그리고 지도 구별할 때 꼭 여기 중간에 사르데스에서 수사까지 가는 왕의 길이 꼭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우리 친구들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찾아주면 됩니다. 자, 요것도 우리가 빈칸 한번 해보고요. 다음 페르시아들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리아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암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서아시아 지역을 어떻게 했다? 처음으로 합쳤죠. 그래서 자, 업적이 뭐가 나온다? 최초 통일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어요. 앞에 청동기 시대를 엎었기 때문에 무슨 무기? 당연히 철제 무기. 그리고 뭐를 타고 오더라? 전차를 타고 온 기병들이 원동력이 되어서 통일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얘네들이 통일이 오래가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얘네들이 어떤 통치를 했더라. 그렇죠. 강압 통치를 하더라. 우리 이때까지 배운 것 중에 강압 통치했던 국가들이 잘된 경우가 전혀 없었다. 그죠? 자, 그리고 얘가 이제 이런 강압 통치 때문에 망해서 4개로 쪼개지고 난 이후에 리디아, 메디아, 이집트, 신바빌로니아 이렇게 4개로 쪼개지고 난 이후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나오는데 키루스 2세는 학교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면 거론이 되는 거고요. 안 하고 넘어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자, 전성기를 이끈 왕. 자, 롤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자, 이름이 뭐라 그랬지? 그렇죠. 다리우스 몇 세? 1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왕은 아시리아가 왜 망했는지 봤기 때문에 반대로 갑니다. 처음에 최초 통일하는 국가들이 강압 통치를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게 제일 손에 잡기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잘못된 방식인지를 알면서도 하는 경우들도 많긴 해요. 그러니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는 이렇게 안 하겠죠. 그죠? 풀어준다, 허락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무슨 정책이라고 부른다? 관용정책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이 관용정책으로 인해서 세금을 어느 정도건 면제를 해주고, 자, 자기 문화도, 문화 종교도 인정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우스 1세, 아소카왕, 그 다음에 진시황, 한무제, 이런 사람들은 강력한 중앙통치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꼭 나오는 지방행정제도. 지방행정제도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전국을 어떤 방식으로 다스릴 거냐라고 물어보는 걸 지방행정제도라고 불러요. 자, 다 지고 흔들어야죠. 자, 우리가 그래서 무슨 제를 실시하더라? 그렇죠. 9년제를 실시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총독이라고도 불리는 왕의 말을 대신 집행할 무슨 관들을 보낸다? 지방에 보내는 관리들, 그렇죠. 지방관을 파견을 하고 이 지방관들이 똑바로 하는지 안 하는지 감찰할 수 있는 감찰관을 보내는데 왕 대신 보고 왕 대신 듣는다고 해서 왕의 눈 또는 왕의 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집권한 왕들의 공통적인 특징, 전국을 통솔하기 위해서 뭐를 깔더라? 도로망을 깔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각 중간중간에 뭐를 설치하더라? 그렇죠. 역참을 설치하더라. 역참제는 그냥 여러분들 기차역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왕이, 그러니까 샤르데스에서 수사까지 가는 이 길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더라? 왕의 길이라고 부르더라. 그리고 대신에 페르시아, 화폐 통일 내용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나가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는 그리스 지역과 페르시아가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을 뭐라고 불러? 페르시아 전쟁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전쟁에서 누가 지더라? 페르시아가 패배를 하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페르시아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하고 사산왕조 페르시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교류와 종교 두 개 중심으로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왕이 한 정치 부분에서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두 개를 꼭 구별을 해놓고 우리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페르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항상 최선 다하시고요. 최선을 다하시고 그러다 보면 언젠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